꽁꽁 얼어붙은 우리 지역 경제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특성을 잘 살려 경제 살리기에 나선 곳들을 살펴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채 생활해온 쪽방 주민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창작 활동을 해온 원예 작품을 선보이는 이색 전시회 만남의 바램전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달서구 학산공원에 대형 벽천 분수가 조성됐습니다. 달서구는 이 분수가 더 높이 비상하는 달서구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이 기후변화 예방에 앞장서는 원예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쪽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동으로 창작 활동을 해왔는데 그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온누리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쪽방 주민 고재영 어르신의 원예 작품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쪽방 생활에서 느꼈던 고립감이나 무력감도 사라졌습니다. 온누리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무료하게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진짜 집중해서 하고 이래 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또 다른 쪽방 주민 박학준 어르신의 작품 튤립. 본인이 쪽방에서 외롭게 살면서도 이 작품을 통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이겨낸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지내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튤립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전하고자 싶었어. 대구 지역 쪽방 주민 21명이 스칸디아 모스를 활용해 만든 원예 작품 30여 점을 선보이는 만남의 바램전이 대구 YMCA 1층 카페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쪽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여가 생활이나 문화적,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행복 나눔의 짐 희망 진료소의 원예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시하는 겁니다. 원예 수업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좀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하고 작품을 이제 만드시면서 뭔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도 생기시고. 작품의 소재 스칸디아 모스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천연이끼로 이번 전시는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인식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참여 작가들과 전시 주최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전시가 쪽방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추위만큼 꽁꽁 얼어붙은 우리 지역 경제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골목 상인들은 지금이 코로나19로 고립됐던 때보다 손님이 없어 더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지역 특성을 잘 살려 고객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먼저 보실 리포트는 기존에 있던 환경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이야기를 담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원 화성의 행국마을 이야기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으로 가득한 거리. 화성 행궁을 품은 마을, 수원 행궁동입니다. MZ세대부터 중장년층, 가족과 친구, 연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소답게 추운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물도 안 높고 해가지고 그리고 감성 있는 카페 많아서 자주 와요. 카페 갔다가 저기 성곽 걷고 이렇게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트리와 장식, 반짝이는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끼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성곽길 풍경. 이른바 행리단길로 널리 알려진 행궁동 일대는 고즈넉한 한옥과 어우러진 색다른 볼거리로 특히 MZ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4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사진 찍을 때가 많고 카페도 다 그런 인스타 감성을 사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상인들은 수원화성 행궁 풍경과 어우러지면서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인테리어와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재들이 뷰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장점으로 활용을 해서 포토존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옥 컨셉의 음식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 층부터 어르신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나 메뉴에도 신경을 썼고요. 지역 상인들의 다음 목표는 방문객들이 더욱 오래 머무르는 행궁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마을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SNS 홍보는 물론이고 플리마켓을 비롯한 상인의 차원의 행사도 늘려간다는 포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으세요. 이제 식사하시거나 커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이제 늘려서 체류 시간을 늘려. 수원화성 일대에서 풀어가는 VR 게임 수원화성의 비밀. 수원시는 내년 3월 체험 구간을 늘리고 상점 안팎에서도 게임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 행리단길이 단순히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수원화성 배경으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원화성 일대에서는 문화재 야행과 능행사를 비롯한 굵직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화성 행궁을 품은 관광지 행리단길.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이 보다 오랜 시간 행궁동에 머물 수 있도록 즐길 거리를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수원 화성의 행궁동처럼 오래전부터 있어온 공간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곳도 있지만 없던 걸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심는 데 성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고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양평군 이야기인데요. 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2년 추진됐던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양평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입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하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 강하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2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굴림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군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상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겁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명 먹거리 관광지가 된 충남 예산시장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듯한데요. 예산시장은 자타공인 음식점 사업의 천재란 별명을 얻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의 직접적인 지도로 전국에서 유명한 먹거리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충청남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백 씨와 손을 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LG 헬로비전 정호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예산시장.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력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메뉴입니다. 백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 등 예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의 개발을 돕고 전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여기 와서 장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6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이 업로드돼 큰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다른 전통시장의 바가지 요금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맛도 되게 맛있습니다. 네,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개장 11개월 만에 약 270만 명이 시장을 방문했고 연말까지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가운데 다른 지역 방문객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예산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예당호 출렁다리와 수덕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군을 방문한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군과 백 대표가 함께 기획한 지역 축제도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올해 9월에 처음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25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역대 최다 관람객인 4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또 계속 아이디어 나오면 관련 사업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수시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과 금산 등 충남 지역 다른 지자체도 백 대표와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홍성 바비큐 축제의 경우 더본코리아에서 특수 제작한 화덕과 유명 유튜버의 바비큐존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축제 기간 3일 동안 홍성 구민의 5배 이상인 50만 명이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와 숙박업소가 매진되는 등 경제 효과는 약 3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주 읍성 주변 식당은 물론이고 홍성 군 내 대부분 식당의 매출이 2배 이상 올랐고 숙박업소의 경우 인근 덕산까지 만실되는 등 축제의 가시적 효과를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올해 전통시장과 축제를 통해 충남 곳곳에서 입증된 백종원 대표의 효과. 내년에는 예산에 방치된 공장 등 지역 내 숨겨진 자원을 발굴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대학동은 사법고시제도 폐지로 고시생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고시촌은 공실이 되고 주변 상가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맞았던 이 같은 우려를 싹 걷어내고 창업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이곳에 벤처와 스타트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창업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HCN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때 고시생만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던 관악구 대학동. 사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침체 우려에 휩싸였던 고시촌. 지금은 창업 열기가 대신합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육성 사업과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 등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대학동을 비롯한 관악 S밸리가 한층 매력적인 창업 후보지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관악구는 민간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해 500개 이상의 기업이 지역에 유입됐고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합니다. 집적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난해 관악 S밸리 소속 기업 한 곳이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두 곳의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이 배출된 점 또한 청신호입니다. 관악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만큼 더 많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온 이후의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S밸리가 단순히 꿈은 아닐 수 있겠다. 신림 창업밸리,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업 히어로, 민간이 조성한 창업 공간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대학동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동은 명실상부한 벤처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의 다음 과제는 팁스타운 유치. 다양한 민간 벤처 육성 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와 보육은 물론 연구개발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목표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을 다양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팁스타운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때 위기라 불렸던 대학동은 젊은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시촌이란 과거를 뒤로 하고 창업촌이란 미래를 향한 지역의 움직임이 속도를 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달서구 학산공원에 대형 벽천 분수가 조성됐습니다. 이 벽천 분수는 가로 25m, 높이 17m 규모로 폭포와 바닥 분수, 수증기 분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상절리 형태의 인조암으로 제작됐지만 실제 암석처럼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입니다. 달서구는 이 분수가 서대구 역사가 시작되는 와룡로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며 와룡로를 따라 더 높이 비상하는 달서구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사람을 해치기 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던 도중 역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을 해치려 흉기를 꺼내 보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별달리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빈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동성로 내 대규모 주차공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주차공간 부족을 동성로 상권 경쟁 열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동성로 일대에 대규모 주차공간을 건설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공간은 대구시 동인동 청사 앞 주차장 혹은 폐교 및 폐가 부지 등 중앙로와 반월당 주변 대량 매입할 수 있는 부지에 마련되며 해당 부지에 주차공간 150면 4개소를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재물포 일대를 글로벌 문화 경제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 폭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장난으로 학교 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10명 중 4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세종 소식입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개관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관람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10만 예매 관객 돌파 기념 댓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2026년까지 관내 3곳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키로 했습니다. 예정 지역은 혁신동과 효자 4동, 평화 1동 등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남구 앞산 빨래터 공원에 10m 높이의 대형 트리가 조성됐습니다. 초대형 트리와 함께 대형 산타와 눈사람 에드벌룬 장식 등으로 꾸며진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이 내년 1월 11일부터 2024년도 병역 판정 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 선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디지스트 제5대 이건우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이 총장은 세계에서 존경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스트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성군이 신규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7곳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대구의 신규 공공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을 가져온 달성군은 총 20곳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날씨는 춥지만 가족, 친구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